푸른밤 종현입니다.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강성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 보면요, 틀린 걸 고작 한 번 보고 문제집 다 풀었대요. 수업 한 번 들은 걸로 응용 문제가 안 풀린다고 화를 내고요. 단어도 한 번 외우고 생각 안 난다고 하죠. 근데요, 한 번 본 건 안 본 겁니다. 문제집 한 권을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한 번 본 건 안 본 것과 같다. 저는 이 말이요, 꼭 공부에만 국한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한번 시도해보고 그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 능력 부족에 대해 자책을 하고 화를 내죠. 물론 그 한 번의 시도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한 번 시도한 건 안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적어도 또 한 번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이 방법 꽤 괜찮지 않을까요? 12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길 가다 멈춰섰어. 12월 2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건모의 바보였습니다. 김건모 씨 목소리 정말 명품이죠.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노래도 잘하시고 라이브도 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눌까요? 한 번 본 건 안 본 거다. 정말 대단한 말이죠. 수십 번 수백 번 봐보지 않은 사람 입에선 나올 수 없는 말이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또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의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유명한 어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 줄 만한, 아니면 또 새로운 깨달음을 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어서 저도 몇 개 봤는데, 이것도 되게 전 좀 되게 공격적인 태세를 느낀 그런 말이었어요. 한 번 본 건 안 본 것과 같다. 맞을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의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기가 정말 필요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 용기를 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 시작이 조금은 삐끗했더라도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정말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 혹은 한번 시도해보고 조금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은 여러 번 시도했는데 또 좌절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겠죠. 한 번 하고 마는 것보다야 여러 번 해서 쟁취하는 게 훨씬 좋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빨리 판단하고 돌아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내 것이다, 욕심을 내고 싶다 라고 또 마음이 든다면 끊임없이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정 비결 함께합니다. 돈스파이크 그리고 정희씨 나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밤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MBC 화음 공개 방송은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립니다. 당첨자는 선별 작업 중에 있고요. 토요일 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밤과 함께하는 라이브 MBC 화음은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라디오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연되는 옥상달빛 연말 단독 콘서트 수고했어 올해도 초대합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8시 티켓이고요.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입니다. 그리고 엄기준, 산들, 서현진, 윤하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신데렐라 티켓도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1월 3일까지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는데요.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1일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 예정인 모네 빛을 그리다 전에 초대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관람 가능한 티켓이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세종 웰메이드, 롯데관광개발, 생상, 환인제약, 속쓰리맨 갤포스, 조이시티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좀 옛 곡이에요. 옛곡 미국 가수고요. 193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가수, 뮤지컬 배우였던 주디 갈랜드의 노래입니다. Over the Rainbow라는 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디 갈랜드의 버전은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옛날에 녹음을 한 버전이어서 레코딩 사운드도 매력적이고요. 음악에서 앤틱함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주디 갈랜드의 Over the Rainbow 듣고 오겠습니다. 주디 갈랜드의 Over the Rainbow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좋은 노래 함께 들었어요. 자, 박윤진님, 아침에 전철역에서 재채기를 하다가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승강장에 떨어졌어요. 역무원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지하철 끊기면 내려가셔서 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등교할 때 가지러 가기로 했는데요. 휴대폰 없이 지낸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더라고요. 쫑디도 하루 종일 휴대폰 없이 지내본 적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휴대폰이 고장난다거나 그랬던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상하게 전 완전히 잃어버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 신기하게 되게 덤벙덤벙 거리긴 하는데 완전히 잃어버렸던 적은 없고요. 휴대폰이 일부러 안 되는 곳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하대요. 휴대폰이 고장나면 되게 막 어떻게 끙끙 앓고 그러는데 휴대폰을 좀 아예 안 터지는 지역으로 이렇게 딱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지님도 휴대폰 없이 하루를 또 보내셨는데 조금은
하루가 긴 것처럼 느껴지셨군요. 그만큼 또 윤진 씨의 생활 속에 휴대폰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4810님, 맞벌이를 하다가 제가 관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새벽에 세차일까지 하러 다니는데요. 우리 남편 따뜻한 호박죽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남편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에서 또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음식 먹고 또 힘내라고 마음 전하고 하면 또 힘이 불끈불끈 솟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우시니까 남편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지님, 저는 고시생이에요. 대학 새내기 때 빼고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네요. 추워져서 그런지 전 남자친구 생각도 많이 나고요. 운명이라고 믿었는데 에휴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래저래 좀 공부도 하시고 날씨도 그렇고 심적으로 많이 좀 외롭고 지치신 것 같은데요. 운명이라고 믿는 상대가 종종 나타나죠. 근데 정말 운명이 아닌 건지 내가 운명을 놓치는 건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어쨌든 지금은 헤어진 상태니까 그분과 뭐 나중에 잘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아휴 운명이라고 믿었었는데 뭐 이렇게 막 한숨 많이 쉬지 마시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 운명을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만났다 헤어졌다고 운명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겠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운명의 상대라는 건 전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만나왔던 그냥 이성의 친구, 성만 다른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지님도 운명의 상대를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웅교님 20살 대학생이에요. 동아리가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해봤던 공연이지만 떨리네요. 2학년으로서 1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한다는 것도 두근두근하고요. 선배로서 동아리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공연이라는 것이 준비하고 막 그러는 기간들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것들을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될지 걱정도 많이 되고 좀 그런 시간인데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 공연을 하고 나면 또 그런 기분들이 씻은 듯이 떨쳐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공연하시고 준비도 꼼꼼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908님 쫑디 저는 짝사랑 중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인데 일하다가 만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하는데 고백할 용기가 안 나네요. 저는 곧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친구는 편입을 준비해서 자연스레 장거리가 될 것 같아서요. 용기를 내볼까요? 쫑디가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죠. 뭐 고백 상황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요.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같이 다니고 그 사랑하는 분이 지금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장거리 연애 할 수도 있죠. 뭐 사랑이 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용기를 내서 잘 고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쁘게 전달해 보시길. 자, 노래 듣겠습니다. 터미호크의 Black Swan, 더 위켄드의 Can't Feel My Fac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And I know she'll be the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but at least we'll both be beautiful and stay forever young. This I know. This I know. MBC FM for you.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고 머리가 아프면 모든 것에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주변 사람들과 괜한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죠. 걱정과 고민의 악순환에서 푸른밤 가족들을 구해주실 분들이죠. 돈 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 함께하겠습니다. 토정 비결.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진땀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토닥토닥 위로를 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 토정 비결. 돈 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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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네. 아, 2일이에요. 왜요? 왜? 벌써 12월이라니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좋겠다 좋아하면 근데 왠지 싫어요? 싫죠. 한 해가 왜 갔으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시간이 빨리 감이 좀 아쉽거나 그런 그렇죠. 마음인 거군요. 네. 돈 스파이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 예. 아 맞아요. 그 뭐 시간이 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뭐 우리가 막은다고 잡는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러네요. 신경 쓰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음. 계속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네. 이게 문득 지나가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12월 말인 게 짜증 나는 건데.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날짜는 그냥 요일하고 예. 오늘 수요일이구나. 아하. 오늘 수요일은 라디오를 하는 가는 날이구나. 혹은 네네. 네. 25일이구나. 결제 결제 날이시고요. 아. 그런 예를 들면은 네. 그런 특정 일자들만 이제 기억을 좀 하고. 저도 외우는 날이 며칠이 있긴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네, 결제 일자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 예. 저도 뭐 그래요. 12월 한 해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고민이 많으셨었는지 아니면은 고민이 뭐 예전부터 하던 것들이 좀 많이 해결된 한 해였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또 고민 얘기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코너다 보니까 네. 두 분에게 있어서 고민이 어땠는지 이번 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안 하던 일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올해.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방송 같은 것도 많이 예전에는 그냥 간간히 했었는데 네. 올해는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DJ 같은 것도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안 했던 일을 하면서 이제 받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같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이제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새내기 자세로 돌아가니까 멋져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그래도 멋있어요.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그걸 것들이 잘해야 멋있는 거예요. 아닌데. 잘 못하면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멋있어요. 많았던 한 해였고 네. 정인 씨는요? 저는 무난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그리고 왠지 무난. 느낌상 올 한 해가 내년을 뭔가 내년의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느낌? 내년 왠지 느낌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내년에 한번 그러면 멋진 모습도 보여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토정 비결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 받고 있죠. 푸른밤 홈페이지 토정 비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비 브라더스 그리고 사라 에반스가 함께한 Wonderful Beliefs 듣고 오겠습니다. He came from somewhere back in hell long ago. 도비 브라더스 그리고 사라 에반스가 함께한 Wonderful Beliefs 듣고 오셨습니다. 자, 돈 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토정 비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인천에서 엘림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전해봤습니다. 언니 저 옷 어때? 저기 갈려있는 저거 말하는 거니?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언니 좀 그냥 조용히 말로 하면 안 돼? 창피하게. 뭐가? 난 이거 골라봤는데 이건 어떠니? 저기요 점은 언니 네? 네? 이것 좀 입어보고 싶은데
입어봐도 되나요? 네. 저기 가서 입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창피해가지고 옷 입은 거 그냥 가자 얼른. 들어와. 아마 집에 아무도 없을. 내 동생 친구랑 왔구나. 언니 출근 안 했어? 어제 가음에서 월천이 했지. 친구 안녕.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눈이 부시네. 이름이? 김종순이에요. 그렇구나. 집은 어디예요? 서울. 언니 창피하니까 그냥 방에 좀 들어가. 우리 언니가 한때 가수를 꿈꿔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사연이 조금 짧네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정한 씨가 여자 역할을 해서 사연이 짧은 거.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제가 예.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겠습니다. 긴 걸로 맡아주십시오. 자, 뭐 거의 모든 얘기를 노래 부르듯이 하는 언니 때문에 네. 창피할 때가 있다면서 보내주신 엘림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어머님 중에서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쵸. 그래요? 네, 그런 많이 분들 계세요. 계세요. 이렇게 네. 설거지 하시면서 뭐 얘기할 때 막 노래 부르시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분과는 좀 그분들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정희 씨가 한 건 느낌이 되게 조금 뭐랄까 발랄하고 동요스러운. 아니 언니. 그랬나? 너무 장르를 그쪽으로 좀 했다는 동요스러웠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발랄하고 흥이 넘치는 그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있죠. 네. 음정을 좀 넣어서 네, 말하는 네, 네, 듯한. 네. 근데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분들을 또 만나게 되면 네. 나도 또 신나기도 하고 네. 기분 좋을 땐 그런데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상견례 하는데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뭐 조문을 간다든지, 어. 뭐 아니면 누구 친구 병문안에 가서 그렇죠. 아유 아파 죽겠네. 막 이러면은 진짜, 아이고 아파서 예. 어떡해 나 바나나를 사왔지. 놀리는 것 같고 좀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디 막 공공장소 가서 얘기하면 너무 주목받잖아요. 같이 있으면. 맞아요. 이게 뭐 팝콘이라든지 창피하게 좀. 영화관 가서 팝콘 시키는데 응. 팝콘 하나랑 커플 세트 그러면 되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건 이게 보통 네. 말할 때보다 크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음정이 그쵸. 붙으면 상당히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벌어질 저 수 한번 있을 들어봤으면 거예요. 좋겠어요. 이분 진짜 진짜 말씀하시는 하는데, 거를. 저도요. 이런 사실 이게- 이런 분들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연으로 올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날마다 정도 아닐까요? 애드립을 엄청 하는 거예요. 라인 연습. 그러니까 엄청 막 이렇게. 멜로디가 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였나? 그죠. 좀 그럴 수도 있고. 뭐 정희 씨가 하신 것처럼 좀 전 딱 네. 듣기에는 좀 미녀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미녀 느낌도 있다. 되게 한이 서려인 듯한 그런 오늘 느낌이 뭔가 있기도 이미지도 하다. 약간 미녀와 비슷해요. 오늘. 좀 그런 금태 느낌이 안경에 있다. 이렇게 약간, 예. 그런 느낌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네. 뭐 이런 분들 주변에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 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네. 인간관계가 되게 좁은 편인데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다 말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럴 수 말수가 있어요. 없고 다들 조용해서 이렇게 모여서 한 친한 사람들 한 4-5명 정도 있거든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냥. 조용히. 네. 뭐 그래도 할래? 뭐 할래만 한 2시간? 뭐 할까? 그건 정말 다 똑같군요. 네, 그건 어디 가나 사실 다 뭐 할래는 다 똑같은 것 똑같. 남자들은 비슷한가 봐요. 그래요? 뭐 할래 진짜 오래 하거든요. 일단 모여서 야 우리 뭐 할래? 그러면 일단 만나. 만나서 2시간 동안 뭐 할까? 뭐 할까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뭐 무슨 커피숍에서 그렇게 만남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서 아무 적이 없어요. 거리를 그냥 서서,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그냥 길에 서서 그것도 약간 그 포즈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기우뚱. 맞아. 주머니 겨울에 추워가지고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서 하여튼 야 뭐하냐? 오늘 뭐하지? 뭐 할 거냐? 예, 약간 그런 한 그러다가- 명이 하면 또 다 해요. 그러다가 또 네. 친구들이 한둘씩 이제 나야 오늘 또 뭐 했는데 막 보면 얘기하다가 길거리에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좀 춥다. 야 춥다. 어디 들어갈까? 어디 들어갈까? 뭐 하냐 우리 이게 반복의 끝이죠. 예, 결국 가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죠. 네, 언제나 가던 곳. 네. PC방, 뭐 그런 거, 예. 뭐 당구장, 뭐 그런 거. 진짜 큰 날은 뭐 영화 정도, 극장 정도. 전 영화를 보러 가본 적도 없네요. 저도 남자랑은 영화 보러 간 적이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인 씨, 이렇게 참 놀 게 없군요. 정인 씨는 놀 게 많으신가요? 안타깝네요. 네? 네, 놀 거 많은데. 좀 예. 추천 좀 해주세요.
뭐 등산 이런 저는- 말씀하시려고 하시 지금.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아, 등산, 동네 어쨌든. 개천 걷기 뭐 이런. 거. 어쨌든 그 네. 흥이 넘치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네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노래 부르는 듯한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연들 뭐 또 소개를 하나둘씩 해주실까요? 임주영님, 제 친구는 길을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필 받아서 막 춤추는 애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막 웃고 그러는데 둘이 가다가 그러면 가끔 너무 창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귀엽네요. 대단한데요? 그 춤이 되게 예. 또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친구들이 그렇죠. 웃을 정도면 되게 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 막춤은 사실 얘 왜 이래, 왜 저래가 나오는 그 막춤이 아니라면 그렇죠.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제 생각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 쳐다보고 마는 것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번 쳐다본다든지 서서 핸드폰을 꺼낸다든지 이게 뭔가 그것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촬영이 같습니다.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든지. 촬영이 들어가던가 이게 뭐 어디 이렇게 뭐 어딘가로 내가 모르는 장소로 막 송출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그 정도는 걱정이 되겠지만 저도 옛날에 약간 이랬었어요. 어떠셨는데요? 그러니까 춤까지는 안 추고 흥이 나면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막 술자리 좋아하고 그랬어가지고 네네. 어렸을 땐 제가 좀 성격이 많이 틀렸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는 어딜 가나 막 지하철역에서 혼자 막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무도 없을 때나 사람이 좀 적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다수일 때. 분출할 수 있을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런 게 또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제 남자 친구들,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같이 뭉치잖아요. 네. 그때로 괜히 돌아간 것 같고 그렇죠. 그때 했었던 어떠한 되게 장난들, 누구한테 거는 장난들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하는 막 깔깔 떠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 다 커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데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재밌는데 둘이 그러면은 조금 당황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르쇠로 내 친구가 일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나는 뭘 해야 돼? 같이 나도 같이 나도 얘처럼 리액션을 이렇게 해줘야 해야 되나? 아니면 같이 추시면 돼요. 되게 애매해요. 답가를 또 불러줘야 되나? 같이 노래하고 단무. 춤추고 얼굴만 가리시면 됩니다. 예. 모자를 뒤집어 쓰고. 네, 자, 다음 사연이요. 김창기님 그냥 말해도 되는 걸 자꾸 노래하는 건 나이가 들면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약간 저희 할머니 같은데. 이런 분들도 뭐 있으신 거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설거지 하실 때. 네. 나이가 들면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취향 예. 혹은 본인의 어떤 저는 그랬다 나이가 들면서 안 성격. 그러게 되더라고. 음.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그렇군요. 같아요. 광미라님. 원래 흥이 많은 사람이면 그거 못 고쳐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라서 크크.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흥 많으면 좋죠, 근데. 그 좋아요. 주변 사람들 좀 에너지 나눠줄 수도 있고. 맞아요. 좀 뭐 장소만 가릴 줄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일 에너지 있고. 중요한데 장소를 가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흥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장소를 못 가리더라고요. 그런가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좀 흥이 많은 편이긴 한데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네. 흥이 많은 날은 정말 넘치거든요. 가끔 흥이 가끔 많- 내가 흥이 잘못했구나. 많은 것보다는 저한테 굉장히 업돼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네. 형 뭐해? 좀 신났구나 항상. 되게 신났구나. 업돼 그러면 있네,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지금 피곤해서 자려고. 그래? 밥은 먹었어? 왜 피곤한데? 그냥 밥 안 먹고 자려고. 왜 밥 안 먹는데? 밥 먹을까? 잔다고. 잘 거야. 그래서 그래 자고 일어나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말이 친구가 하나 끊임없이, 있어요. 예.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흥이 많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좀 강아지 같은 친구들.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안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강아지들이 되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네. 막 꼬리 막 흔들고 막 신나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되게 친근하게 잘 대하고 그런 강아지 같은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쵸. 비글 같다고 하죠. 비글처럼 막 다 친해지고 되게 장난 많이 치고 그런 친구들.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사실 심심하진 않는데 가끔 나의 컨디션 혹은 기분 상태가 좀 다를 때 딱 만나게 되면은 조금은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안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네. 앞장을 다시 보니 언니네요. 친구가 아니라 친언니예요. 친언니예요. 예. 집에 항상 있어요. 예. 네. 노래 장르를 좀 바꿔달라고 해봅시다. 어느 장르? 이렇게 노래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언니
오늘은 발라드로 해줘. 오늘 기분 그거 아니야. 오늘 그러니까 느낌이 오늘 발라드로 느낌이 발라드 각이야. 어. 오늘 브리팝 브리팝으로. 갈까? 아, 음악도 많이 들으셔야겠네. 이거 오늘 테크토닉으로 해줘. 테크토닉으로 해줘. 테크토닉 스타일로 해줘 오늘. 그러면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음악도 많이 듣고 추천도 해주고 그래야겠네요. 방법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뭐죠?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요. 그럼 제가 정말 웃기게 편집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걸 본인한테 들려주세요. 아 진짜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계속 제가, 할 것 예. 같은데요. 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 일단 이분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고 진짜로 궁금하긴 하네요. 네, 궁금해서 듣고 싶고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어떻게 남들이 자기 목소리 어떻게 듣는지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 목소리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거꾸로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드리면은 어머나 내가 내가 이랬구나. 이랬구나.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뭔가 조금은 그래도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항상 그러지 않고 어떤 특정 뭐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만이라도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을 좀 할 수 있도록 사태 심각성을 네. 알려주라. 본인이 직접 느끼고 알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엘님 혹시나 녹음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면 평소에 몰래 우와. 이렇게 녹취하셔서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사연 하나 또 있잖아요.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전윤지 씨가 보내주신 거. 웃기다고 생각하면 그냥 웃기지 않나요? 기분 나쁜 게 아니면 누구한테 딱히 피해 주는 게 아니면 그냥 두셔도 괜찮을 듯. 저는 옆에 저런 사람 있으면 웃길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쵸.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때와 장소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냥 두실 수밖에 없어요. 음, 언니라서. 친구면 피할 텐데 방법이 없군요. 네, 방법이 없어. 그냥 집에 가면 항상 있어. 고쳐주는 것 말고는. 네. 방법 있다니까요. 뭐요? 장르를 바꿔. 자, 두 가지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녹음을 해서 들려주거나 아니면 장르를 좀 추천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피할 수 없으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진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지금 보내주신 내용들은 밖에서 조금 그래서 그렇다라는 사연들이었잖아요. 네. 정말 진지한 상황에서는 또 안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로 진지한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사연 내에서 또 보내주셨겠죠. 네. 그쵸. 아이고 심각하죠. 자기가 남자친구 소개하는데 혹은 뭐 되게 높으신 정말 은혜 깊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이니까 친구 혹은 뭐 밖에서 같이 쇼핑을 하다가 이런 거니까 아니면은 좀 절대 노래 불러 안 되는 자리만 같이 한동안 다니는 건 어떨까요? 아 계속해서 네, 계속 되게 연습해서 곤란한 자리들.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라. 네, 그렇죠. 뭐 독서실이라든지 피부로 느끼게 네. 뭐 이렇게 서근서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좀 조용조용 얘기하는 걸 이제 습관을 조금 들이는 아닙니다. 것이나. 네, 이거는 말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천 이상하네요. 예. 녹음하시는 걸로 녹음이 날 것 같습니다. 녹취하세요.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린 끝난 거니 널 제일 잘한다고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돈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와 함께 토정 비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부 첫 곡을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있죠. 문자로 3077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8살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첫 연애를 시작해서 이제 186일 되었습니다. 아유 부러워라. 200일이 여자친구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그거 따로 해야 그날 돼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특별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뻔하지 않은 사랑 노래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이분이 200일과 여자친구 생일을 한 번에 묶어서 하려고 한다라는 절대 안 부분. 됩니다. 정말로 이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저희가 얘기드리고 싶고요. 천년회라는 게 28살 너무 이면은 티나네요. 천년회인 게. 200일과 지금 생일을 한 번에 묶어서 200일 퉁친다고 하죠. 어머, 올해 첫 말도 안 되는 연애. 거죠, 이거. 아유. 네. 정말 예, 안 되는 거죠. 음력 양력 생일을 따로 해도 모자랄 판국을 말이죠, 지금. 사귄 지 186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묶어서 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거예요, 이건. 심지어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그 다른 것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노래만 준비하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막 땀이 나면서 걱정이 되네요. 노래. 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어쨌든 뭐 다른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보내주신 건 이거니까 이거에 네. 대한 상담도 해드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노래. 근데 노래. 노래 잘하실까요, 이분이?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예.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노래하는 거에 남자가 노래하는 거에 막 그렇게 막 그런 걸 받은 적은 없는데 그래서 상상해보면 왠지 별로 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제 친구가 남자였던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그 피아노 치면서 다행이다를 불러준다고 연습한 걸 보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화이팅 했는데 걔가 그러고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막 틀리고 엉망진창인데 그 여자친구가 그거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엉엉 우는 거 동영상 보여주면서 성공했다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네. 또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노래만 잘하고. 들으면은 별로예요. 상황 자체에 굉장히 맞아. 좋아함을 느끼는 거지. 하긴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능숙하게 부르는 것보다 뭔가 내 앞에서 떠는 모습 막 이런 게 더 와닿고 그럴 수 이럴 것도 있겠네요. 같아요. 그런 걸로 보자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 네. 14일 연습해서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애초에 일단은 잘하면 뭐 어떤 노래 불러도 멋있으니까 그쵸.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제를 저희 임의로 두고 가겠습니다. 14일밖에 안 남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설프게 쉬운 노래를 연습해서 네. 잘 부르려고 하시면은 이거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아예 엄청나게 어려운 노래를 선곡해서 네. 잘 모르게 원래 이 노래가 어떤 이게 노래인지 애드립인지 음이 나간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난해한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도 어떤 노래일까요? 저는 지금 생각난 게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저기요. 브라이언 맥라이트. 예. 그나마 쉬운 노래. 노래를 못하는 걸 전제를 했는데 브라이언 맥라이트 노래 그렇죠. 예. 어떤 노래죠? Another You. 뭐 브라이언 맥라이트 나왔을 때부터 네. 이건 뭐 이제 음역 자체가 이제 보통 남성의 키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높은 그런 팝을 선곡을 하나 해주셨고 언어다요. 예. 뭐 그래요. 가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뻔한 선곡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포맨의 베이비 베이비라든지, 뭐 정엽 씨의 Nothing Better라든지, 아니면 뭐 라디 씨의 I'm in Love. 지금 말씀하신 노래들이 다 난이도가 상당한 노래들이에요. 그래도 잘 불러야 되는 노래들이죠. 그리고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봤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노래를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 이곳에서 좀 많이 불러봤었기 그쵸. 때문에 연습을 또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이제 불러줄 사람만 있으면 되겠네요. 종현 씨는 뭐 어떻게 불러도 좋잖아요. 네,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이, 근데 저는 여자친구 생기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오면 저기요 노래 지금 뜨시면 어떻게 정현 씨 저기요 나오냐? 선곡은 용피디님께서 아니, 하실 거예요. 어떤 노래죠 그 노래? 제가 찾아보느라고. 네. 제가 그냥 원래 틀어버리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틀어버리시네요. 하도 선곡이 안 되니까 에이 내가 혹시 틀어버릴 기사가 거야. 계속 선곡이 돼서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PD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처음에 딱 생각난 게 나란 놈은 답은 너다가 생각이 났어요. 리쌍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분위기 좀 더 로맨틱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뭔가 로맨틱한 가사로. 뭐죠? 왜냐면 나란 놈은 답은 너도 되게 로맨틱한 노래인데 그쵸. 왠지 하게 보면 거기를 길 씨처럼 따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나란 놈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답은 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입가에 웃음이 나는 그런가? 지금 갑자기 찾아봤는데 제가 가사를 이제 영적으로 찾으시네 네. 이분들. 그래서 지금 저부터 얘기해도 네, 될까요? 창희 씨. 네. 죄송해요. 치열합니다. 오늘 치열해요. 갑자기 그냥 뿅 생각난 게 네. 아니 좀 옛날 노래라서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송찬식 씨의 그대 있음에가 아유. 생각나가지고 너무 좋죠. 그래서
좀 뻔하지 않은 거 원하신다 그러니까. 야. 연주하면서 하면 훨씬 더 멋있겠네요. 그쵸.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어. 찾아봤어요. 가사 자, 체크.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돈스파이크 씨는 또 생각난 게 뭐였나요? 찾아보신 것. 아니 찾아봤어요. 어나더유의 가사를. 네. 가사가 좋네요. 그러면 가사도 생각 안 하시고 일단 추천하고 보신 아니 거예요? 가사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뉘앙스네. 예, 정확한 이 직역이라고 하죠. 이걸 예. 모르겠어요. 당신께 내 마음을 고백할 때 조금 버벅거린다 해도 내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보기엔 처음이니까요. 가사 좋네요. 버벅거린다 해도 버벅거린다. 노래가 조금 노래를 버벅거린다 해도. 모자란다 해도 제대로네. 그 노래 하실 때 뒤에다가 이렇게 자막을 띄우시면 그 자막 준비. 이제 일이 점점 커집니다. 연주에 노래도 브라이밍 라인 노래를 불러야 되고 거기다가 자막까지 이제 편집을 해서 그쵸. 올려야 되고. 근데 이분이 원래 바라신 게 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노래를 추천을 부탁을 하셨잖아요. 네. 아, 네. 맞습니다. 노래 좀 하시는 분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건 정말 노래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200일 그리고 생일 이런 큰 날. 아니면 노래를 2개 준비하시던가 최소한.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같은 선물을 2개 하는 것 정말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래가 2곡이 되면 약간 한 곡은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2곡을 하면 약간 뭐지? 이거 노래하는 뽐내는 거 좋아하나 약간 노래자랑 왔나? 무대가 필요한가 약간 이런 식이 될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잘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한 곡만 하시고 음. 네. 200이 선물, 생일 선물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웬일이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케이크는 2개 해야 되지 않을까. 2번 불어야 되나요? 예. 어쨌든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쵸. 예. 축하하는 거에 이제 케이크를 놓는다는 거가. 근데 생일 축하하고 속 풀고 자 잠깐 기다려봐. 초 뽑고 다시 초 200개 꽂아가지고. 근데 귀여운데요, 그거? 그거는 횃불처럼 이렇게 200개 한 번에 꼽아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생각해요. 뭐요? 200일가 생일 갔잖아요. 음. 저는 12시 땡 될 때 생일 축하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12시 땡 할 때 생일 축하 들어가고서 마치 200일을 잊은 것처럼 아하. 생일 한 다음에 그다음 저녁에 이제 만나서 거시기 하자 그러고 200일 이벤트를 쫙 하는 아하. 이런 스타일. 이런 건 어떤가? 반전도 있네요. 예. 12시 땡 할 때 그때 찾아가서 뭐 선물을 주고 생일 챙겨주고 2번 서프라이즈. 그렇죠. 예. 여자친구는 생일 챙겨줬지만 그래도 200일은 까먹고 있나 이렇게 조금은 내심 네. 티는 못 내고 있지만 좀 섭섭할 그 순간 그렇죠. 전혀고 네? 좋은데요. 네네. 그래요. 첫 연애라고 하시니까 더욱더 재밌고 즐겁게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두 분의 추천곡 중 어떤 곡이 또 선곡이 됐을지 한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송창식의 그대 있음에 듣고 왔습니다. 나도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근데 그대 있음에는 네. 왠지 정말 이제 어쿠스틱 기타 하나를 이렇게 네. 치면서 부르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28살 분 감성으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하면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네. 재해석까지 이제 일단 MR을 구해야 되겠네요. 예, 편곡을 다시 이렇게 요새 스타일로 알겠습니다. 자, 연애 사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A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2년 전 마음 아픈 이별을 하고 연애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를 만났는데요. 야, 나 남자친구 생겼어.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말하길래 어떻게 만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봤죠.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나이는 우리보다 4살 많고 S대학교 졸업했대. 그리고 지금은 애기 없다냐. 친구에게 어머 괜찮다 부럽다 하고 축하를 해줬는데요. 친구가 남친 이름을 말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싶은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럴 수가. 제가 아는 사람의 전 남친이더라고요. 놀랐지만 일단 티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마침 근처에 왔던 친구의 남친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만난 적은 없어서 저를 알아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여기. 안녕하세요. 종인이 남자친구 김종현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분이시라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해. 오래오래 볼 사이들이니까. 그렇게 짧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그 남자와 전에 사귀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슬쩍 돌려서 물어봤는데 참 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그 남자 제가 친구가 말했던 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직장도 대기업 안 다니는데 속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헤어진 제 친구와 바로 어젯밤까지도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미안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네요. 지금 그 남자를 만나는 제 친구는 너무 설레고 행복해 보이는데 제가 이 사실을 말해줘도 괜찮을까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괜한 오지랖 같기도 한데 숨겼다가 괜히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도 돼요. 저는 친구와도 계속 잘 지내고 싶고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의 남자친구의 비밀 알게 된 네. 말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신 A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야, 어이구. 이건 거의 뭐 거짓말 수준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건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뭐 그냥 뭐 개인적인 그런 얘기라기보다 네. 학력 위조에 거기다가 여자 문제도 지금 껴있는 걸 알고 네네. 이거 좀 특히 여자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 확실한 거짓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다니고 있는 네, 직장. 회사 이거는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성관계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끼어드는 게 저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정도 깨지기가 너무 쉽고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조금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거짓말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죠. 이거는 좀 사기치려고 다가온 사람들이 거의 이런 맞아, 거짓말 맞아, 많이 맞아. 치잖아요. 직업이나 그렇죠. 학력 이런 거 위조 학력. 자체가. 뭐 그리고 굉장히 별로네요. 말해줘야 돼요 이거는. 말해줘야 될 것 네. 같다. 아는 친구가 이렇게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친구분도 좀 저는 아예 그러니까 의심스럽고 너 확실히 알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친구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없애기 위해 아예 나 그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아니라고 들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전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힘드시면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힘드시면 거기 뭐 그 S대 몇 학번 무슨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는데 그런 사람 없다는 것 같은데 한번 뭐 의심의 씨앗이라도. 한번 심어주라. 네.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죠.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는 남의 연애 관계에 제3자 끼어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 둘만이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연애라기보다는 사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헤어진 친구가 어젯밤까지 연락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학력, 뭐 대기업, 뭐 S대 뭐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예요. 예, 사실 만약에 사칭하라는 거잖아요. 좀 예. 이게 시간이 흘러서 두 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런 거짓말들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도 말 안 한 사람은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안 됐나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나? 그거는 안 얼마 되고. 전에 친구를 만났다고.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네. 저는 이런 경우가 없었기도 했고 네. 사실 이성관계는 진짜 안 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안 좋아하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잘 전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양쪽으로 제가 따로따로 알고 있고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걸 제가 알고 있어도 절대 전하진 않거든요. 나중 가서 야 너는 그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만나기도 했었어요. 야, 나 네가 얘기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던 친구들도 만났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걱정이 돼서 나중에 맞아요. 예전에 내가 얘기 안 해줘서 내 친구가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친구와
멀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잘 안 하는데 이성관계는 이거는 좀 저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학력 그리고 기업 이런 거 조금만 확인을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본인 같아요. 선에서 네. 해보고 그런 다음에 도와줄 수 있으면 친구를 한번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쌍둥이면 어떡해. 그런 것도 그럴 수 아, 있어요. 진짜.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한 일이 가끔씩 맞아요, 일어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쌍둥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플갱어처럼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인가. 그렇죠. 맞아요, 그럴 맞아요.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잘 알아봐야겠네 일단. 일단은, 뒷조사를 잘 해보고 그런 거 아니면 좀 친구한테 좀 덜 미안하고 싶으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한가? 내가 아는 사람의 네.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얘기한 게 다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좋다면은 그거 알고 만나라. 일단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알고 만나라. 그런 것도 뭐 만나지 어쨌든 마라까지는 아니고 그런 네, 결정은 사실만 뭐 물론 알려주고 네. 상대방에게 줘야겠지만 내가 뭐 만나지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안 되죠. 친구니까. 그렇죠. 그쵸. 근데 사실은 진짜 친구인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알았으면 뜯어 말리고 싶잖아요. 그쵸.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짓말이니까. 일단 저는 얘기는 일단 1번 사실관계를 확실히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확실해지고 저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굉장히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 근데 저 사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렇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충격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저 사람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S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해?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이렇게 넘겨짓듯이 그 친구가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콩깍지를 좀 띄고 현실을 좀 직시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살짝만 얘기해줘도 아니었던 것 같아. 아니래 누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전해주는 어떠한 말 톤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당히 설레어하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쵸. 더더욱이나 어떡해. 친구에게 상처를 이제 나의 말로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사실 상대방과 안 좋아지고 네. 나에게 고마움을 갖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전한 나의 친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몰랐었다면 오빠랑 네가 그 얘기만 했어도 그 얘기만 해서 그냥 오빠랑 연기 장난 아니야. 깜짝이야. 뭘 그렇게 몰랐길래. 살수 있었잖아. 난 이대로 좋았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쁜 톤과 그런 친구의 마음도 좀 보듬어줄 수 있는. 근데 정말 근데 참 애매한 문제긴 하네요. 안타깝네요. 이게.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애초에 겪지 않는 게 최고긴 한데. 저는 어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디 가서 굉장히 착한 사람일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정말 잘해주고 정말 이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는 거죠 그거야. 그쵸. 나중 시간. 정말 이 여자친구 만나게 되면서 다시 S대에 재입학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L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말했던 그것이 말하는 네. 대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관계라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끼어들긴 좀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시는 게 그리고 가볍게 얘기해 주시는 게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런 또한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가볍게 그 친구에게 그래도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달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수고로움을 좀 겪어야 또 친구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은 절대로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너 우리 오빠 뒷조사하고 다니니? 아, 너 소름 돋는다. 에이 무슨. 너 왜 우리 오빠 너 왜 우리 오빠 뒷조사해? 완전 꽂혔나? 그렇잖아요. 2년 전에 마음 아픈 이별을 하고 연애를 계속 쉬었는데 또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저는 이건 확실히 저는 얘기해서 헤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글쎄, 아유, 어차피 상처 받을 거. 이런 상처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제발. 근데 상처받고 이 친구분과 틀어지지 네. 않길 바래서.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다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 친구 중엔 이런 친구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친구요? 당하는 친구요. 아 당하는 친구요? 당하는 친구가 없게. 내가 저는 이렇게 내 사칭하는 친구의- 친구가 없기를 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애인의 뒷조사를 할 일이 없길. 어. 소름 끼치네요. 오. 자,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오늘도 많이 나눴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그 저도 고민 하나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라디오가 끝나고 나면 항상 어쩌셨는지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공감돼요. 뭐 어때? 셋이서 같이 써놓고 나한테만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제 문자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해결 바랍니다. 네 분의 게스트분을 계속 네. 만나잖아요. 네. 다섯 분의 다섯 게스트분 분. 계속 네. 만나거든요. 다섯 코너를 진행을 하고 네.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음. 매주 보는 분들입니다. 끝날 때마다 제가 그 다섯 분들에게 오늘 어떠셨는지 그러면 똑같은 대본에도 고민을 안 써 있어요. 네, 종현 씨, 맞습니다. 종현 씨였어요? 그 친구가? 아니요. 제가 항상 그 질문하는데 그 다섯 분 모두 항상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전 끊임없이 할 겁니다. 되게 좋은 해결책 좀 주세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인 씨 오늘 문자로 어떠셨는지. 문자로. 예. 어떠셨어요, 정인 씨?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았어요. 어떠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들 그 내가 말씀 먼저 하시더라고요. 항상 좋았어요. 오늘도 시간이 빨리 갔어요. 제발 그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그날이 안 나올 때까지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질문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죠. 노래는 이소라의 트랙 8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 술에 취해 말하는 노래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올라 사랑이란 올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올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몸집이 지금의 반 정도 됐었던 어린 시절 나는 구름을 잡고 싶어 했다. 차를 타고 굽이 찐 산길을 올라가면 저만치 높이 멀리 있는 구름들이 어느새 머리 위를 둥둥 떠다니곤 했다. 그 시절엔 그 구름들을 한 움큼 잡아서 내가 가진 가장 큰 상자 안에 담아두고 오래도록 꺼내보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는 구름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치 내 꿈처럼. 무기력의 연속이었다. 잘 될 거야. 뭐든 해보자. 올해 안에는 취업하겠지. 잠들기 전 애써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깨어나면 나는 또 스스로를 지책하게 된다. 왜 이제 일어난 거지? 왜 아무도 나를 안 깨운 거야? 스스로를 향한 화살은 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했고 나는 그렇게 내뱉은 말에 또다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만다. 또 하루가 지났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아보지만 스마트폰의 불빛처럼 자꾸만 새어나오는 불안함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나의 꿈.
하루의 끝, 오늘은 정다은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허클베리피의 에베레스트였습니다. 그래요. 사연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냥 글쎄 어떠한 상황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지 못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라디오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제가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내가 변해야 되게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건 세상은 항상 되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고 언제나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흘러갔으니 어찌 보면 그걸 적응 못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글을 썼었거든요. 물론 세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단 내가 살아야 세상을 바꾸든 지지고 볶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맞춘다라기보다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변화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쟁취한 후에 내가 힘들었었던 세상을 어떻게 좀 바꾸려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스스로에 대한 변화를 좀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꿈이야 뭐 물론 잡히지 않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쫓고 그리고 그러다가 다른 꿈을 또 찾고 그러고 있는데 포기하거나 뭐 그 꿈을 바꾸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되게 힘들다 왜 저 꿈은 나의 앞으로 와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하는 게 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연 좀 만날게요. 8750님, 쫑디 심리학 책에 나와 있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꽤 불안한 상태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어쩌면 그걸 겨우 참아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억지로 숨겨왔던 제 어두운 부분과 갑자기 마주한 것 같아 혼란스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죠.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상당히 긍정적인 친구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좀 어두운 면이 있어도 이렇게 내비치기 힘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여러 번 이제 보여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도 나의 모습이니까 인정하고 또 스스로도 어색하지 않고 친구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걸 많이 안 숨기는 편이거든요. 감정의 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기도 하고 주변인들이 지치기도 하는데 사실 남들에게 나의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는 게 더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정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다들 간호학과라고 하면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러세요. 근데 말이 쉽지 그 안에서 저희의 경쟁 정말 치열하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첫 병원은 좀 더 크고 좋은 병원을 가라고 하시네요.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시던 부모님도 학기가 끝나가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국시 준비하기도 바쁜데 씁쓸한 마음에 자꾸 눈물이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취업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유정씨 힘내시고요. 어른들 혹은 주변인들의 말이라는 것이 걱정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많이 속상하시더라도 그래도 잘 준비하셔서 본인이 결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라 일단은 국시를 보기 전까지 함께할 곳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머무를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일할 곳을 찾기보다는 일단 대학원을 준비하기에 좀
적당한 환경인 곳을 찾아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0930님. 부모님이 집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혼자 남겨진 집이 너무나도 조용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네요.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위로가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에 또 혼자인 집에 또 문을 딱 열었을 때 외로운 감정이 들 수 있죠. 내일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연락 한번 하시고요. 너무 왔다 가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면서 또 얼마나 자식 본다고 마음이 설레셨겠습니까? 언젠가 0930님이 먼저 한번 찾아가셔서 선물 해드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지희님, 졸업 논문 포스터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돼서 만들고 있는데요.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어찌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스트레스 푸는 법, 전 딱히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푸는 법 자체가. 글쎄,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스터를 빨리 만들면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일을 빨리 해내버리는 편이긴 한데, 지희 씨도 근데 이거 말이 쉽지. 조언하는 사람 입장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은 되게 곤란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저의 방법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사람들마다 해소하는 방법들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빨리 해치워버리는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도록 차라리 그걸 더 준비해 놓는다거나, 그런 편? 그래서 남들은 야, 너 그것 때문에 짜증나면서 그거 다 안 했고 또 하냐?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런 말도 하는데 보통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합니다. 해소? 예방? 그런 편입니다. 김희우님, 요즘 체력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학교 과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냥 다 지쳐요. 20살의 끝을 달려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힐링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또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땐 그냥 힘들어 하세요. 뭐 어때요? 좀 지쳐서 좀 쓰러져 쉬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연말이잖아요. 지칠 수 있어요. 조금 터덜터덜 힘없이도 걸어보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보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또 회사 안 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어쨌거나 나름의 해놨던 계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은 무시하고 하루 이틀 정도 좀 무기력하게 있어도 안 망합니다. 그냥 조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잠깐은 쉬어도, 잠깐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또 본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막 끝없이 달리는 것도 기계가 아니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우 씨도 그리고 지금 들으시면서 너무 지쳐 힘들다, 정말 딱 하루만 쉬고 싶다, 아니야 한 3시간만, 한 10분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쉬세요. 그냥 잠깐 그냥 천장 보면서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태연의 먼저 말해줘, 그리고 티나쉬, 크리스 브라운의 플레이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노래가 좋은 게 그 거리가 좋은 게 아냐.
수능이 끝난 후 계속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엔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쉽게 되질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또 한 번 안 좋은 결과가 보이면 또 실망하며 긍정의 힘을 믿지 않게 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박혜리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긍정보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 좋죠. 현실이 어려울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중요한 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니까요. 어렵겠지만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내고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분류되고 나면 되는 일 쪽에서 긍정의 기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끝곡 아델의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